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 날마다 가치를 더하는 채윤 안에서 아름다움과 건강, 풍요까지 누리고 있는 OIC 비즈니스 오너 이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윤의 걸작 클린바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비만 해결을 위한 근본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린바디 프로그램 채인에 있는 체질 개선 요요 없는 다이어트로 여러분들께 비만 해결을 위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클린바디로 시간에 묻힌 니즈를 다시 선명하게 깨우다. 저희 이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세 가지 3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주는 체내 독소 배출, 그 다음에 재생,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을 하는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렙틴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면서 지방간을 함께 개선을 시켜 드립니다. 신체 시스템이 완전 내 몸이 건강한 최적화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주차 나의 대사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신진대사의 활력과 균형을 주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체질 개선, 특히 요요 없는 다이어트 클린바디 프로그램입니다. 비만을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선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살찌는 체질과 살이 안 찌는 체질을 한번 구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살찌는 체질은 왜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폭식을 해서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살찌는 체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살이 찌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살이 찌는 체질로 돼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게 뭘까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들이 위장관으로 바로 들어가지가 않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포도당을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손잡고 친구처럼 내 각종 세포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 혈당을 조절도 하면서 이 인슐린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음식이 없을 때 저장을 위해 분비하는 저장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이다. 어머, 비만 호르몬이면 나쁜 건가요? 이 인슐린, 비만 호르몬 저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어떤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이 인슐린 저장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 간에 쌓여있던 것을 꺼내서 쓸 수가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이 돌변을 하게 됐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혈액 속 당을 세포로 보냅니다. 인슐린이. 그래서 에너지를 쓰게 만들기도 하지만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뭐라고요? 아주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슐린 호르몬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지만 세포에서 어때요? 많이 차져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고 영양분이 들어와 있는데 인슐린이 또 문을 두들기게 되는 거죠. 문 열어줘. 나 좋은 당 가지고 왔어. 맨날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이미 세포 입장에서는 살이 찐 상태입니다. 과잉이죠. 과잉. 그런데 인슐린이 자꾸자꾸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안 먹으면요, 안 나오죠. 24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췌장에서 인슐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믹스커피 한 잔, 과자, 점심때 식사 뭘 하시죠? 정제된 탄수화물로 밀가루, 빵, 떡, 국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시럽, 코인 시럽, 과당을 한 번, 두 번 내지 세 번 펌핑을 해서 달달하게 하고 내 이마를, 내 뇌를 속이는 겁니다. 부드럽게, 기분 좋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저항성이 생길까요? 세포 입장에서 난감하죠. 자꾸 넣어주니까.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몸이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몸이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자꾸 나오는데 저항성에 걸리면은 인슐린은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내 몸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필요 이상의 인슐린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데 세포 속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비만을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인슐린 얘기할까요? 후에 계속 나올 겁니다. 비만과 인슐린은 쌍둥이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 비만, 대사성 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속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즉 음식을 먹지 않을 때조차 우리 몸이 어떻게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 지방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모드로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기 어려운 몸 상태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40, 50인데 나는 김치에다 밥 조금 먹었어. 살도 안 빠져. 물만 먹어도 살쪄. 이게 바로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난치성 질병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난치성 질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다. 뭐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나 충분한 치료가 어려워 만성적으로 진행되거나 장애를 남기는 질환을 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대표적으로 암,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염증, 면역질환, 당뇨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모두 고칠 수 없어요. 비만도 난치성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 다 같은 대사질환으로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염증, 그래서 대사질환의 끝판왕인 암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만, 인슐린 저항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살을 한번 보세요. 배가 살이 막 터져 있죠.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7년도에 얼마 안 됐죠. 97년도에 비만을 질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질환이다.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비만을 중재가 요구되는 다양한 병태 생리적 문제를 동반한 질병 상태로 인정을 했습니다. 병태 생리적, 각종 병, 대사성 질환으로 병이 생겨날 수 있는 상태를 동반한 질병 상태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다이어트 세대별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현재 2025년은 4세대 다이어트인데 1세대는 칼로리 다이어트였습니다. 칼로리는 뭘까요? 칼로리를 보고 우리가 음식을 보거나 빵을 보거나 할 때 그래서 칼로리만 맨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요가 다시 찾아왔죠. 2세대 다이어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내 지방 속에 있는 체지방을 꺼내 써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웨이트를 하고 인바디를 또 측정을 해서 체지방을 꺼내 써야겠다라는 것이 2세대 다이어트였다. 하지만 다시 요요로 돌아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3세대 다이어트, 호르몬 다이어트. 이건 뭐죠? 약물요법. 약물로 인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뇌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배고프지 않아요. 먹지 않아도. 하지만 내 몸은 어떻습니까? 반응을 바로 이 약물로 인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이 뭐가 있죠? 위고비, 싹센다, 마온자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미국에서부터 흥행을 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흥행을 하고 드디어 한국에 착륙을 하게 되었죠. 한국을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 당뇨약으로 이제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른 비만, 마른 당뇨도 있습니다. 이런 마온자로, 이런 싹센다, 위고비 이런 것들을 당뇨가 조금 있다고 해서 처방을 받게 되죠. 배가 나왔다고 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온자로 뭐 이런 것들 약물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죠? 간을 녹인다. 제 얘기입니까?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췌장암까지 유발한다. 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의학계의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췌장암을 유발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약물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4세대 전 세계 의학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비만 전문가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혈당 다이어트. 이 비만 살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로리 아니었다. 체지방 그리고 호르몬 다이어트도 아니었다. 결국은 이 비만 근본 다이어트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의학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체인이 추구하고 있는 20 혈당 다이어트, 비만 다이어트 프로젝트 21이 바로 우리 혈당 다이어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대망의 프로그램입니다.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비만의 1등 공신, 비만의 원인이 뭘까? 바로 밝혀졌습니다. 4세대 다이어트, 바로 액상과당,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액상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상과당은 뭘까요? 액상과당, 설탕하고 좀 다릅니다.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추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액상과당은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콘에서 추출을 하는데 설탕보다 당분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내 몸의 흡수가, 당분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보다 아주 싼 이 액상과당을 시중에서 많이 판매를 하게 되어 있죠.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음료수, 그 다음에 빵, 과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가면 시럽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가끔씩 간식으로 드시는 과자 있죠? 과자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뒤에 액상과당, 당순과당, 뭐 복합과당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싸니까. 하지만 살이 찌는 이유, 당뇨, 고혈압, 고지혈,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액상과당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이거를 곱게 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수치를 쫙 올리는 거죠. 이런 과잉 섭취, 그리고 나쁜 트랜스 지방 섭취가
별로 안 좋다,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나쁜 지방을 섭취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자, 혈당 스파이크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프에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있는데 이 잔잔한 파란 선은 일반 혈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130, 140을 넘지 않게 잔잔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 표시, 이 줄 보이시죠?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이 됩니다. 150, 160.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내가 120이면 160 이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40에서 50 이상 치솟을 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때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초콜릿, 그 다음에 액상과당, 단순,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먹었을 때 어때요? 인슐린이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나올까요?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췌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슐린, 내 몸속은 정말 인슐린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이 되면서 지방을 저장하게 되어서 결국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대사가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내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유지가 됩니다. 내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내 몸이 혈당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걸 보고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떨려요, 어지러워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식곤증, 멍하고 막 졸려요. 이럴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치즈, 과자, 빵, 떡 이런 거를 또 갑자기 또 찾게 되죠. 이런 것들이 차게 돼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고 내리고 염증이 이루어지면 이유 모를 피부에 트러블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피곤하고 잦은 두통 이거는 염증이 많이 생겼다.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산화가 돼서 결국은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쓰리고가 가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혈당 조절은 안 되고 지방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이 어디로 저장이 될까요? 저장이. 우리가 처음에 이 옆에 사진을 보면 간이 하나 딱 보입니다. 이 간은 해독을 하는 기관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어떤 것을 먹을 때마다 이 간은 모든 것을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저장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는 이 혈당, 이 지방들이 결국은 간에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같이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뭐냐면 지방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죠. 먹으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겠다 하고 뇌에다가 신경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면 렙틴 저항성도 함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도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11시에도 먹고 12시에도 먹고 새벽 1시에도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식하게 되고 폭식, 그래서 살이 찌는 증상, 배가 나오는 증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간이 좋아집니다. 지방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가 정상간은 지방이 한 5%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간은요, 5% 이상인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음파로 병원에 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죠? 20% 이상 축적 시에 초음파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혈중 당분이 너무 많은 상태를 해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탄수화물식이죠. 저탄수화물식은 뭐죠? 더 이상 당분을 넣지 않는다. 탄수화물이 당분일까요?
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뭐냐면 12시간에서 14시간,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내 몸의 간에 있는 내장 속에 있던 그런 당분을 태우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될까요? 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아닌 이 4세대 다이어트에서는 저탄수화물식과 간헐적 단식으로 비만, 근본적인 것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만, 당뇨,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해 전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박용우 박사 아시죠? 국내 최초 비만 33년의 전문가, 다이어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만은 어떻게, 왜 생겼을까요? 많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증상이다. 야, 내 몸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살이 찔까요? 근데 내 몸이 왜 망가졌을까요? 결국은 액상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 나쁜 기름으로 인해서 내 몸이 하나하나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당뇨, 고혈압, 고지혈,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이런 증상이 왜, 내가 옛날에는 건강하게 이런 거 나쁜 거 먹지 않았는데 이런 게 나타나요. 고지혈증이 나타나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타나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그건 바로 혈관의 내피세포에 뭐가 부족해서, 산화질소가 부족해서 이런 대사성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아이들 소아비만, 소아당뇨,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먹어서 생기는 거죠. 뭐를 먹어서? 액상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 나쁜 기름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들도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망가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면 내 몸이 원래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 뱃살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몸을 리셋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최인의 비만 다이어트 클린바디 21일 프로젝트. 자,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식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축적된 당 그리고 지방을 비우고 내 몸이 무너진 대사 시스템을 다시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혈당 밸런스를 회복을 해주고 지방간을 완화시켜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몸의 순환이 좋아지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요요 없는, 다시 뚱뚱해지지 않는, 다시 대사성 당뇨, 고혈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그 다음에 혈액을 디톡스 해주고 장 건강, 간 해독 강화, 면역력을 당연히 향상시켜 주겠죠. 혈관 청소, 혈당 조절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유지시켜 주면서 체지방을 감소 같이 하면서 피부 탄력까지, 건강한 바디라인,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께 선사하는 게 클린바디 21일 프로젝트입니다. 자, 클린바디 왜 21일 일까요? 왜 21일일까요? 31일도 아니고 45일도 아니고 61일도 아니고 왜 21일일까요? 자, 클린바디, 요즘에는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감량 혁명, 혈당 스파이크를 내려야 된다, 제로로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클린 거트,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내 몸 혁명, 체중계의 눈금보다 건강한 어떤 이런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몸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비만 코드, 체중은 뭐라고요? 인슐린이 결정한다. 체중은 뭐가요? 인슐린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쌍둥이라고 했죠.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신진대사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돌려주는 게 혈당 다이어트 클린바디 21일입니다. 21일이면 나의 뇌가 변화합니다. 21일이면 내 몸의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1일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주차 비우기, 슬림 한 끼씩, 그 다음에 2주차는 가속기, 탄수화물 제한식, 3주차 안정 유지기 때는 저탄수화물식. 자, 1주차 비우기 때는 왜 슬림 한 끼식으로만 할까요? 2주차 가속기 때도 슬림 한 끼식으로만 하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주차도 그냥 슬림 한 끼식으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근육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일 동안 제시하는 1주차 슬림 한 끼씩, 2주차 탄수화물 제한식, 3주차 저탄수화물식 식단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저희 최희은의 제품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 파워입니다. 클린바디 21 건강한 리듬 회복을 위한 제품입니다. 총 7가지이거든요. 첫 번째 클린 제로 물입니다. 우리 몸은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내 몸의 피가 70~8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깨끗해야 내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간신, 비폐신 이런 기능, 이런 장기들이 피가 깨끗하지 않는다면 이런 간장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심장, 신장, 비장, 위장, 췌장 이런 것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피가 깨끗하려면 좋은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서 알카리로 깨끗하게 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수소수로 활성산소로 내 몸을 노폐물을 빨리 배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각수로 내 몸에 좋은 기능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혈당 변동 완화, 그 다음에 체내 순환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클린 제로, 바로 우리 알카리 수소수 육각수입니다. 두 번째 클린 원입니다. 클린 원 콜레스테롤,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이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노벨상을 탄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어떤 큰 역할을 하는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장 환경을 개선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제품은 좋습니까? 옛날의 제품과 요즘에 토양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사과 정말 좋은 거 하나만 먹어도 되지만 요즘에는 10개 이상의 사과를 먹어야 그 안에 있는 것을 비타민을 흡수하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희가 뭐 음식을 다 좋은 것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클린원에 있는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그런 나쁜 것들을 흡착을 해서 빼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클린원을 특히 지방간, 간암 환자분들, 위암 환자분들께, 대장암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이 클린원이에요. 독소, 간, 위장, 대장 독소를 빼내주는 게 바로 이 클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내줘야 영양소 흡수 효율이 높아지고 체지방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방 대사가 촉진이 되면서 간 해독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간이 내 몸을 해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클린원은 정말 중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송 플러스입니다. 혈관 디톡스를 강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 촉진, 그 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으로 대사 기능에 최적화 적송 플러스입니다. 적송은 우리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정말로. 그 다음에 슬림 한 끼. 이 슬림 한 끼는 양질의 단백질을 여러분들한테 선달할 겁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리유청의 양질의 단백질을 분리유청한 양질의 단백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식욕 조절 균형 있는 영양을 여러분들께 선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림 한 끼에 들어있는 단백질, 근육 합성 촉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1일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근육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이 바로 이 슬림 한 끼입니다. 그리고 우리 클린바디 21에 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산화질소 NO365입니다. 이 NO365 산화질소는요,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회복해줍니다. 근육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어머, 산화질소가 근육을 유지를 한대요. 생성을 도와준대요. 원래 이 산화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혈관 내피세포에 그득하게 쌓여있는 게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산화질소가 없어지면서 능력의 감소로 우리는 어때요?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NO365 산화질소는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혈관 확장. 혈관을 확장해서 적송이 들어가서 어때요? 노폐물을 녹여주고, 혈관을 확장해 주니까 혈액이 원활하게 되겠죠. 혈액을 정화시켜 줍니다. 깨끗하게 말이죠. 혈액을 생성도 시켜 줍니다. 그러니 이 NO365가 하는 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작용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 혈관이 있는 곳,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작용을 하는 게 바로 NO,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우리 클린바디 다이어트 21일 이 제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매일 먹는 콜라겐. 콜라겐이 동물성 콜라겐이 있고 식물성 콜라겐이 있고 많죠. 그런데 왜 동물성 콜라겐을 유지를 할까요? 우리 몸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이 동물성 콜라겐이 내 몸 근육에 잘 효소화시켜서 들어간다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게 동물성 효소 콜라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에서는 동물성 효소 콜라겐을 쓰고 있고요. 머리털이 있죠. 이 머리털이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내 눈 망막 있죠. 이게 콜라겐입니다. 제 입술, 제 잇몸, 제 심장, 제 위장, 그 다음에 저의 혈관 껍질이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많이 드시면 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셀룰라이트, 독소, 염증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점프업입니다. 점프업 유산균이죠. 유산균과 플러스 그다음에 영양성분을 같이 넣었는데요. 김치 유산균. 보통 일반 유산균은 위장간에 한 20% 정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그런데 우리 김치 유산균은 위장간에 몇 프로? 90%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9종의 유산균과 가바 성분,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해주죠. 낙상균, 위의 효능을 좋게 해주죠.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 증식과 면역력을 높이게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개선이 되어야 이 다이어트 효과가 증대가 되는 거죠. 이 유산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청, 뇌청.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특히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원인이 뭘까? 알츠하이머 원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걸렸을까 하고 반대로 역학으로 조사를 했더니 위장이 안 좋았더라. 위염, 위궤양을 살고 살았더라. 헬리코박터균이 많았더라. 그래서 이 점프업, 유산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7가지가 우리 클린바디의 제품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리셋이죠. 내 몸은 세포입니다. 이 제품으로 클린바디 프로그램 제품과 슬림 한 끼식으로 내 몸을 건강했던 내 몸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내 몸으로 돌아가면 치즈케이크를 먹은들
뭐 짜파게티를 먹은들 얼마나 대수겠어요. 그죠? 그런 내 몸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클린바디 다이어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섭취 시간 안내표가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8시에 우리 리셀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슬림 한 끼 콜라겐 점프업 이런 식으로 점심 그 다음에 간식 3시에 슬림 한 끼 드시고 저녁에 드시고 이런 식으로 잠자기 전에 아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던 NO365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이 3번 들어가는데 공복을 왜 하게 될까요? 오토파지를 왜 하게 될까요? 자가포식을 왜 하게 될까요?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가포식, 내가 나를 먹어 치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공복하는 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안에 공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주차 때 저희는 비우기 한다고 했죠. 탄수화물 슬림 한 끼식으로 하게 되는데 허연식품이 있습니다. 양배추, 플레인 요거트, 당근, 두부, 브로콜리, 오이. 걱정하지 마세요. 입이 심심하세요? 오이도 좀 드셔보셔요. 양배추도 약간 살짝 쪄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1주차 때 절대로 금지하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식품이 있습니다. 당류, 설탕, 밀가루, 나트륨, 이게 뭐죠? 액상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과일, 알코올, 술.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다이어트를 논하지 마라. 술을 마시고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리고 2주차 허용식품, 저렇게 많네요. 수육도 있고요, 생선회도 있고요, 해산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엄격히 제한하는 건 또 뭐냐? 뭐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하는 것만 잘 보시고 어떤 거? 당류, 설탕, 밀가루, 나트륨, 튀김, 과일, 알코올술 또 나옵니다. 이것만 줄이시면 됩니다. 커피는 1주차 때 7일 동안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인이라는 것은 각성작용을 하잖아요. 내 뇌의 각성작용이라는 것은 잠을 못 자게 살짝,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숙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커피를 드시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주차는 콜라보 커피, 블랙 커피 한 잔, 오전에 한 잔 정도 괜찮습니다. 자, 3주차 때 나오는 음식입니다. 고구마, 단호박, 토마토, 바나나, 저지방 소고기까지 또 잡곡밥도 나옵니다. 2주차 때 방울토마토 많이 답니다. 2주차 때 저지방 소고기 조금만 참아주세요. 3주차 때 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3주차 때 2주차 걸 드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내 몸이 21일 동안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리셋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저희가 제안하는 것을 안내에 따라서 잘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클린바디 간헐적 단식의 중요성 얘기해 드릴게요. 매일 12시간, 14시간 공복합니다. 12시간 해봤자, 14시간 해봤자 뭐냐면요. 저녁 6시에 식사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되면 14시간이 됩니다. 공복입니다. 공복입니까?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2주차 때는 24시간 공복을 한번 하게 되고요. 3주차 때는 24시간 공복을 2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수시로 먹지 않습니다. 공복 후 폭식. 왜 수시로 먹지 않을까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시로 먹어서, 자주 먹어서,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나오니까,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나오고 치즈케이크 그런 거 나쁜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떤다 그랬죠? 막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인슐린 저항을 하게 된다. 세포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걸려서 내 몸이 비만에 걸리게 됐고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 만성 대사 증후군에 걸리게 되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만성 대사 증후군의 끝판왕인 암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뭐라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혈당 다이어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2시간 공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시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손상 세포가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자, 자가포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오토파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자가포식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거 썩은 단백질, 내 몸속에 있는 썩은 단백질을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공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쓰레기를 치웁니다. 깨끗이 치웁니다.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그다음에 나쁜 거, 뭐 이런 걸 다 채워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싹 다 쪼맸죠. 쪼매서 이걸 갖다가 버리는 게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버리지 않고 화장실에다가 아니면 싱크대 밑에다가 숨겨 놓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진정한 청소일까요? 진정한 청소는 공복,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는 것이죠. 단식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탄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살이 찌는 원인, 비만의 원인,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뭐였다? 액상과당. 액상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 과당이었더라. 당이다, 당. 하지만 이 세 가지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죠. 단백질은요, 내 몸을 유지를 해주죠. 당연히 지방도 내 몸을 유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혈당으로 바뀌는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이 지방으로 변한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은 우리가 기름을 먹게 되면 10% 미만으로 당으로 변합니다. 단백질은요, 고기를 먹고 육류를 먹고 이 당이 바뀌는 혈당으로 변한 수치는요 5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요 80%, 90%, 98%, 99%도 아닌 100% 당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해야 된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뭐죠? 도정한 거, 깎아낸 거. 그래서 빵, 떡, 밀가루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순 과당, 액상 과당,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탄지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식사 순서 중요성.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김치를 딱 떠서 밥에다 얹어서 밥을 먼저 씹습니다. 왜 먹을까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씹으면 입에서 단맛이 돌죠. 단맛은 뇌를 자극합니다. 기분 좋게 해요. 그러니 밥을 씹으면서 우리가 살짝 미소를 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만의 패러다임 바꿉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밥을 먼저 뜨고 반찬을 놓고 하잖아요. 그죠? 가족 건강을 위해서 밥은 맨 마지막에 떠서 주십시오. 채소 먼저, 야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왜 드셔야 할까요? 야채를 먼저 드시게 되면 위장관에 들어가서 이 야채들이 포진을 하게 되죠. 야채 안에는, 채소 안에는 뭐가 많죠? 식이섬유, 섬유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진한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간들 혈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급격히 오르겠습니까? 혈당을 덜 올리게 되는 거죠. 왜? 위장, 소장에서 얘네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순서 첫 번째 채소, 두 번째 단백질, 지방 드신 다음에 내가 약간 식사량이 부족해. 그럴 때 탄수화물을 이렇게 밥 공기에 덜어서 식구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먹는 순서를 바꿔서 혈당을 내릴 수만 있다면 이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밥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 양질의 단백질, 지방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라. 자, 그 다음에 식단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사압이라고 있습니다. 리셀 섭취할 때 저희 음식 중간에 12시 정도에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특히 여기서 식초를 얘기합니다. 이 에삽인데 식초는 사과 식초에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우리가 식초를 섭취하면 이 식초가 소장에 들어가서 포진을 하게 되죠. 그럼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는 이 혈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섭취하는 군과 섭취하지 않은 군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에삽이 식초를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 그 다음에 식후 30분은 혈당 뽀개기 운동. 살짝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간단하게 걷기 운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좋아하는 수육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구워도 먹었고요. 태워서도 많이 먹었죠. 왜? 맛있고 기름지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조리법을 변경하십시오. 찌기도 하십시오.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이보다 찜이 좋고요. 구워 드시려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철 과일 음식, 자연 식재료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균형 있게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야채는 컬러감 있는 거로 정성스럽게 한 끼 식사를 꼭 어떻게 많이 해주십시오. 적게 해서 살을 빠지면 내 몸은 절대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뇌를 속이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뭐를요? 야채, 과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말 그 양질의 단백질로 내 몸을 속이시는 겁니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단백질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페이싱이 뭘까요? 여러분 단백질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탄수화물만 드시고 야채만 드셨습니다. 난 고기 안 먹어. 단백질을 어디서 충당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소고기 좀 먹어볼까? 소고기 한 근 먹었습니다. 600g 먹었습니다. 그럼 이 600g 소고기 한 7만 원 하나요? 10만 원 하나요? 그 양질의 소고기 단백질이 내 몸으로 700g, 600g이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갑니까? 저녁에 드셨던 그 양질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백질 페이싱이란 말이 나옵니다. 4시간마다 우리는 양질의 단백질 20g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요. 그래서 우리가 슬림 한 끼를 아침에, 점심에, 오후 3시에, 저녁에 4시간마다 균등하게 나눠서 먹는 이유가 양질의 단백질, 슬림 한 끼를 섭취하는 이유입니다. 근육 합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체지방, 내장지방 축적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요? 단백질이. 그 다음에 포만감 유지로 식욕 조절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산화 촉진 효과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페이싱 잊지 마세요. 고기 한번 먹었다고 단백질 많이 먹었어? 아닙니다. 네, 클린바디 주의사항 여러 가지가 많겠죠. 설탕, 밀가루, 나트륨, 튀김, 과일 제한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더 엄격히 제한한다고요? 당류, 술 21일입니다. 21일 동안 특히 당분과 술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7시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아까 오토파지 얘기했죠. 진정한 내 몸에 쌓여있던 썩어있던 뭉쳐있던 이런 단백질을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4시간마다 단백질 섭취하고 식초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인바디, 눈바디로 촬영을 해서 애프터로 남는 그런 기록 남는 거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린바디 수면의 중요성. 살이 왜 안 빠질까요? 그거 계속 했더니 수면을 지켰던 사람들은 살이 빠지고 수면을 지키지 않고 새벽까지 따른 것 같던 사람들은 살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 수면 중요합니다. 네, 클린바디 3주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주차 비우기, 우리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1주차에는 비우기, 2주차 가속기, 3주차 안정 유지까지 해서 21일 동안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내 몸으로 리셋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 접니다. 제 옆구리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 몸 한번 보세요. 목 한번 보세요. 저는 목이 제일 취약점이었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리더님, 같은 옷 다른 느낌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지셨죠. 그 다음 우리 김종만 리더님. 저는요 김종만 리더님이 저런 배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원래 날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잠바로 맨날 가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멋진 몸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서현진 사장님 클린바디 다이어트에서 총 감량이
13kg였지만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하시면서 총 한 15kg 이상 감량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량을 한번 보십시오. 체중이 68이었는데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64. 그 다음에 체지방은 22였습니다. 20일이 지났을 때는 15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 페이스 뭐예요? 근육량 25였던 이 근육량이 21일이 지났는데 어때요? 체중과 체지방은 빠졌는데 근육량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정말 잘 지킨 것이죠. 뭐를요? 뭐를 지켰을까요?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울퉁불퉁. 제가 소개해 드릴 게 뭐냐면 얼굴 셀룰라이트. 이 셀룰라이트가 뭘까요? 지방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염증 덩어리예요. 보통 우리가 다리살, 팔뚝살 이렇게 꼬집으면 뭐가 울퉁불퉁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노폐물과 지방 덩어리가 특정한 부위에 뭉쳐져 있는 상태를 이 셀룰라이트인데 이게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염증이 축적이 되면 끝판왕이 뭐라 그랬죠? 암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조직이 섬유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 셀룰라이트인데 결국은 이 셀룰라이트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인슐린의 작품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으로 셀룰라이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 특히 여성 얼굴에, 여성 복부에 왜 쌓일까요?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인슐린 호르몬은 둘이 만나면 친구예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많이 쌓이게 하는 게 바로 이 셀룰라이트입니다. 이것까지도 21일 동안에서 이것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혈당 다이어트 21입니다. 대단하죠? 자, 우리 강순덕 사장님이십니다. 마른 사람도 다이어트 하네? 네. 왜 하실까요? 저보다 체지방이 더 높더라고요. 49kg가 44kg. 천식을 알았던 분이 21일 동안 혈당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지방도 그 다음에 골격 근량은 늘어가면서 체지방이 감소가 되면서 천식이 좋아진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노금자 사장님이시네요. 경기도 광주 사장님이신데 이분들은 신경정신과 약을 계속 드셨습니다. 살도 쪘고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혈당 다이어트 계속 유지하시면서 몸을 10몇 킬로를 감량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 경기 광주 빠질 수 없죠. 리셋 프로그램과 클린바디로 정말 아름다움과 건강을 찾으신 우리 경기 광주의 강순단 사장님 22kg 감량 이러면서 얼굴에 명연도 나타났지만 지금 아름다운 몸으로 계속 혈당 다이어트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당 다이어트로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요약본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관리를 챙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단 하루 1%의 실천만 쌓아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3주 동안 당신의 리듬을 다시 찾는 여정을 최희윤이 도와드릴게요. 비만과 당뇨에 대한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왜 3주인가요? 현대인들은 혈당 스파이크,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때문에 쉽게 피로해져요. 몸이 무거운 이유는 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깨진 리듬을 3주간 잡아주는 루틴입니다. 망가진 24시간 생체 리듬을 돌려놓는 것이 시작으로 알코올과 액상과당, 설탕, 밀가루, 튀김, 과일을 끊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페이싱으로 매일 14시간 공복, 2에서 3주 차주 1회 24시간 공복을 해야 합니다. 클린바디와 가벼운 산책으로 관리되는 건강 습관을 지키세요. 적송 플러스는 체내 정화를 통해 디톡에 도움을 주며 NO365는 혈관 생성과 정화, 항상성을 조절하며 면역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클리너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통해 장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점프업은 김치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장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먹는 콜라겐은 탄력과 단단한 근육을 유지해주며 클린제로는 알카리수 노폐물 배출로 공복과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슬림 한 끼는 균형적인 영양 밸런스로 최적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포만감을 줍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 클린바디 3주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세요. 3주 후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건강과 자신감을 챙기세요. 저의 1시간의 강의가 이 영상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들한테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구예요. 최인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 날마다 가치를 더하는 체인 안에서 더 건강해지시고 멋져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